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과 달리 최근 한 달 반 동안 20% 정도 올랐는데,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제자리 잡도록 하겠다. 즉 부동산 투자 안 해도 저 주식 투자해갖고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정권 전문가들도 중요하고, 지금 주가 지수 상승도 그렇잖아요. 정권 전문가들이 이 시장을 다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2차전지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AI 관련주, 이런 얘기 하면서 껍데기, 그러니까 내용도 없는 회사를 정권 전문가들이 바람 잡아가지고 주가를 올리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매출액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2년 전에 얘기한 2차전지예요. 에코프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할 때 제가 경고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는 회사를 엄청난 회사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보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부터 그 회사는 장기적으로 엉망일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지금도 이 회사 주가는 비싸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정권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성장성, 수익성이에요. 성장성도 없잖아요. 2023년에는 매출액이라도 늘었는데 2024년에는 매출액 반토막 났어요. 주가는 그런데 2023년 7월경에 액면 분할 이전엔 100만원, 액면 분할 이후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이에요. 근데 현재도 41,000원이나 하는데 이것도 엄청 비싸요. 기업 이익이 안 나잖아요. 주당 순자산은 12,000원이 안 돼요. 이것도 2024년 말 기준일 거예요. 지금 현재 6월 정도 그 기업 이익 기준으로 하면 또 적자니까 원래도 엄청 적자일 거예요. 이 회사가 아마 10,000원 안 될 거예요. 이제 주당 순자산이. 그럼 주가만 지금도 높은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이 회사가 희망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원래 그런 회사예요. 근데 배터리, 아지시 등이 이것을 엄청난 회사고 엄청난 성장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 거예요.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표에서 비교는 제가 안 했는데 많이 부족해가지고 2024년 매출액은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 매출액은 어떻게 또 이만큼 안 나와요. 이건 더 줄어요. 원래 그런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런데 주당 순자산은 어떻게 이렇게 증가했느냐? 개미 투자자 호주머니 털은 거예요. 공모하면서 엄청난 회사인 것처럼 공모해가지고 개미들한테 비싸게 팔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 있으니까 주당 순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이 회사는 엉망인 회사야. 앞으로 이제 계속 적자가 날 테니까 점점 이 주당 순자산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41,000원에 여기서 최소한 한 70% 빠져야 된다. 즉 만원 이하가 적당한 거예요. 이 회사 주식은 액면 분할 이후 기준으로 하면 만원 이하라야 돼요. 41,000원이니까 아직도 4분의 1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4분의 3이 빠져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현대차를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당 순자산을 보면 하나는 41만 3천원이에요. 벌은 거예요, 이거는. 물론 아주 옛날에 공모할 때는 조금 개미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돈이 이동했겠지만은, 그러나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기업 위기 누적이 되니까 이건 괜찮아요.
쉽게 하면 성장성이 있는 회사죠. 근데 정권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는 성장성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포유한율연구소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3년 연속 매출액이 증가했고 4년 연속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장성이 없는 회사예요, 에코프로는. 근데 배터리 아저씨가 500만원 간다, 800만원 간다 하면서 바람잡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마치 엄청난 주식인 것 양 포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량을 보더라도 그 금량도 그 배터리 아저씨가 하는 얘기예요. 에코프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주식만 골라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거다가 개미들한테 덤태기 씌우고 결국은 개미들 모두가 몰락하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는 빚쟁이가 된 거죠. 그럼 국민 경제적으로 소비가 안 돼요. 은행 이자는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권 전문가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바람 잡는 전문가, 메타버스, NFT, 에코프로 등 2차전지 내용이 없는 것을 포장하고 내용이 있는 거는 그냥 언급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지주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지주사들이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뭐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고 은행을 대표하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당 순 자산보다 주가가 너무 싸요. 근데 에코프로는 주당 순 자산은 없는데 주가만 4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제대로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정권 전문가들이 바람을 잡았고 거기에 또 개미들이 부화내동한 거죠. 불나방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의 2020 3년 초부터 지금 그 최근까지 투자한 사람은 전부 손해일 거예요. 마지막에 이익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 번 사람이 없다는 거지. 2차전지 투자해서. 이유는 내용이 없거든요. 성장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법 개정하고 정권 투자 문화만 개선되면 아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 은행은 최고고. 또 한편 LG화학 같은 걸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2차전지 회사가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예요. 물적 분할을 해갖고 LG화학이 그 주당 순자산도 개미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이래 증가한 거예요. 물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금은 액면가가 아니고 그 공모가격 이하까지 내려와가 있잖아요. 30만원에 그때 30만원 정도 분양을 공모했을 거예요. 아마 그 이하까지 내려와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익이 그 정도로 안 받쳐주니까요. LG화학도 이제 그 2차전지를 이제 떼내버리고 나니 기업이익이 잘 안 나오죠. 화학 쪽이 중국이 점점 성장해 오니까 이제는 중국과 경쟁해야 되니까 별로 안 나지요.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환율 같은 경우. 원래 특히 수출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하여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요지가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일시적 현상이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은 정권 전문가들이 그 아까 자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껍데기 회사를 보고 그 성장성이라는 이름에 그 현혹돼 가지고 그 뛰어들어가고 다 걸려들었잖아요. 그게 2차전지, NFT,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하여튼 그
모처럼은 이제 기회도 왔고 또 지도자도 대통령도 상법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시를 제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이제는 정권 전문가도 변해야 되겠고 투자자도 변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우리나라 정시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외국인도 들어와요. 그러면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는 외국인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런 문화 속에 외국인은 치고 빠지는 전략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이상한 주식 해가 공매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오히려 정권 전문가들이 바람잡는 주식 기다리고 있다. 그 공매도 하면 2년 후에는 50% 이익 생긴다. 은행 빚내가 해도 그건 된다. 정권 전문가들이 바람잡는 주식들 많잖아요. 그 주식을 고점에서 공매도 해놔면 2년만 기다리면 다 50%씩 남는다. 미국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서는 뭐 지금 우리 주가 오르고 있는 것이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투자 전략 한국은 바람잡은 주식 그거 공매도 하면 수익률이 제일 높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